네. 클로징벨 라이브 6월 1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많이 올랐네요. 코스피가 0.7%, 네. 2,970. 오호, 네. 쌤들. 코스닥도 오릅니다. 0.5% 779. 이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3,000을 네. 한 번에 가는 것보다 네. 이렇게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차트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예쁘게 이렇게 살짝 쉬면서 5일선 터치하면서 이렇게 조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수 있게 시간도 주면서. 난안 사. 산다면서요, 난 어제는. 안 사. 안 사요? 난 3,000에 사. 3,000에 들어가. 지금은 안 사. 아, 지금은 헷갈린다. 3,000부터 시작입니다. 네, 3,000부터. 아, 그럼 지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사요? 30포인트라도 쌀 때 사는 게 낫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리하게 접근하면 항상 얘기하죠. 그냥 감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자꾸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맞네. 그럼 오늘 네이버 17%, 18% 갈지 알았어? 이거 상식이야 이게? 아니잖아. 이거 상식 아니지 솔직히. 맞잖아. 네.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예. 예.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장한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모시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말이 맞죠? 약간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뭐 네이버가 18%. 그니까. 네, 엄청나네요. 근데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시총이 얼마예요 오늘? 시총이 지금 38조. 이게 38조밖에 안 해. 38조? 뭐 얼마나 오른 거야? 오늘 한 5조가 오른 거예요? 20% 올랐으니까? 그런가? 40조 20% 계산이 안 되네. 예, 제가 문과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네. 장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주 큰 몇 가지 변곡점을 시사하는 것이 보여서 예.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천 다시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 다시? 다시 그러니까 뭐 내기하는 거 원래 한 거. 저한테 네, 이제 3천 가면 네. 커피 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뭐 맡겨라. 내가 뭐 커피숍 아니 바리스타야? 뭘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보신다. 네. 아니, 이제 그 뭐 네이버 플러스 그 AI 그렇죠? 예. 정부 주도로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루스 뭐 네이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루스 해가지고 AI 관련된 정부 사업 해가지고 이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그게 전반적으로 훈풍을 확 세게 불었고. 오늘 제가 강하게 밀었습니다. 오프닝 벨에서. 아 그래요? 예. 잘했어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다. 네. 그게 이제 한 축을 확 잡았기 때문에 예. 장이 이제는 그거는 뭐냐면은 전쟁이고 나발이고 관계 없는 거거든. 생각해보세요. 그 네이버하고 이거 관련되는 오늘 정부에서 뭐 AI 해가지고 한다는 거 하정우 그 수석 와가지고 추진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약간의 거품이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거니까 그거는 관계 없죠. 전쟁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조금 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예. 패시브가 이제 확실히 좀 조금씩 내려가면 살라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시총 큰 거가 왕창 무너지기보다는 예. 내려가 올라가서 아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큰 거 중심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의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 조선방산이 빠지느냐가 중요한데, 예. 그건 한 차례 정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다른 것 섹터에 그 이제 올라가는 거를 그 정도를 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뭐 3천은 바로 앞에 왔고, 예. 3,100, 200은 바로 안 가더라도 하여튼 더 열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패시브 수급, 그냥 전쟁과 관계없는 AI 이런 것들이 워낙 세서 기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달에 약간 리얼리티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2분기 실적이 쏘쏘 하더라도 그걸 딛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전보다 더 높이시는 거예요? 타겟? 그러니까 원래 3,200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건 조금 이제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한 3,100까지는 바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범 본부장님도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 뭐
네이버가 18% 가는 거 보고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구나. 네이버가 가니까 지금 상한가 들어간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은 네이버 관련주잖아요. 네, 그뭐 지금 BQ AI도 그렇고 사인앱 소프트도 그렇고 뭐 신 플랫폼도 그렇고 막 이러잖아요. 네, 보면 네페사카도 오늘 아까 좀 이따가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와 이게 뭐 수급이 일단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얘만 간 게 아니잖아요. 얘만 간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뭐 달바 같은 애들도 막 10% 이상씩 올라가고, 얘 네. 시총 다 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돈이 많구나. 그래서 확실히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좀 시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제 결혼 자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얘기하니까 아침에 그 결혼 자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너는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결혼시켜 달라고 그 엄마가 자금을 모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어머니가 모으신 거를 제가 뭐 어떡합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를. 내가 불효자야? 뭐 그래서 아니 뭐 그냥 햄버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요. 이제 결혼합니다. 어머니 평단이 네. 카카오 제가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 네. 카카오가 13, 13. 네이버가 32인가 그럴 거예요. 네이버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오늘 한 7%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이 정도면 내년 가을쯤엔 갈 수 있지 않아요, 장가? 금전적으로 네. 이거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얼마인 줄 알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 자금이 얼마인 줄 알고. 매일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저희 엄마 피눈물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매번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이게 뭐 1, 2천만 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들어갔겠지. 노발 대발님이 오 다 왔네. 갈게 낮은 건데 오 다 왔네. 희망을 가져보시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건 뭐 제 얘긴 제 얘기지만 네. 카카오랑 네이버에 물려서 그냥 아예 진짜 배렸다 하시는 분들, 제 친구 포함, 제 친구가 카카오 다니고 있으니까 네네네. 진짜 배렸다 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새 다시 한번 주식 HTS를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진짜. 생각이 좀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이버가 20% 가는 날이 또 올까? 근데 저는 맞습니다. 또 올 것 같아요. 왜요? 그게 포인트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수석님이 되셔가지고. 네. 이분이 생각했던 그런 AI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예. 같이 주가도 같이 가지 않을까? 여기서 오늘 하루 오르고 그냥 멈춰버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주식을 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의 하정우가 대통령실에 갔습니다. 근데 원래 민주당이랑 친한 그 IT는 카카오야, 전통으로. 전통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카카오 출신 사람도 한 명은 가겠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야. 네이버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감적인 감으로 요걸 한번 지금 카카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예, 어떻습니까? 네, 그냥 네이버 하세요. 네이버 하는 게 나아요? 네. 왜요? 아니 지금 카카오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되면은 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하는데 안 됐으니까 아직. 느낌이 네이버. 오나 모르겠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아예 안 오거든요. 안 오시나 보네. 네. 근데 만약에 카카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카카오 사야죠. 똑같이 네이버처럼 갈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반응도 안 하시네요. 예. 명예에 있어 행복해요 그런 거 나왔는데. 아 그래요? 명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댓글도 확 지나가는데. 봤어 내가.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행복하던 사람인데.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예, 마녀호랭님께서 또 땡땡땡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땅비니님께서도 폐장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이응이응님께서 네. 뼈 때리는 말씀을 네. 네이버 계속 얘기하다가 어제처럼 뒤에 하나도 못한다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진짜 시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조절 잘 해볼게요. YH소님께서 땅땅땅 네이버 본전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드가님 오셨고 다음 폴님 마녀호랭님 권정근님 맙소다돌님 안지연님 오셨고요. 네. 망고님 승환이님 네. 네.
길태미님도 오셨네요. 네. 카카오 김범수 영입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 네, 탈감님께서 예, 행복합니다 땡땡땡 네. 말씀해주셨고요. 김지윤님께서 네. 저도 네이버 평단 42만 원, 카카오 14만 원 이렇게 오. 말씀해주셨습니다. 42만 원이 네이버가 왔었나? 이야. 있었지 꽤 오래전에. 그래요? 네. 와 46만 5천 원이 그럼. 꼭지네. 꽤 높은 데였어. 42만 원은 진짜 솔직히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에 손해배상 신청해도 될 것 같은데 42는. 또 40 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고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몇으로 끝났습니까? 0.74% 상승 2,972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53% 상승 779. 분봉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네.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시까지 올랐다 내렸다 약간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네. 결국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2,979까지 찍고 와. 또 12시에 이제 수급 바뀌어서 쫙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한 시기점으로 또 한 번 올라서 거의 전체 오른 거의 한 절반 정도 네. 예, 0.7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요즘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움직임이 좀 달라요. 네. 구성 종목이 달라서 그런지 좀 다릅니다. 코스닥 코스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3천에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뭐 여전히 엄청 높긴 한데 전일 대비했을 땐 좀 3조 가량이 본 거래소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이거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 오늘 되게 좋았죠. 전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국제유가도 좀 많이 튀기고 했는데 결국에는 플러스 0.74%가 상승을 하면서 역시 코스피는 강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오전장에는 사실 외국인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도 좀 팔았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오면서 다 플러스로 좀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미니 나스닥 지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그 새벽에 이제 좀 공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외국인 수급은 오늘 이제 네이버로 완전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와 현대차나 기아, 삼성전자도 좀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삼전은 왜 안 가? 삼성은 갔어요? 오늘 네. 갔어. 갔어? 5%. 그래서 그래도 59,800원인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네. 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그러면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런 느낌을 코로나 때 진짜 받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 강했을 때. 그래서 확실히 머니무브가 진짜 잘 되고 있구나. 정말 유동성이 엄청나구나 라는 예. 거를 느끼는 오늘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총평을 하자면은 역시 강하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올려주려는 그 느낌이 매우 강하구나라고 믿음을 좀 더 가져봐도 돼요. 왜냐면 저처럼 아직 3천 되면 사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이미 샀어요. 이미 샀어요? 네, 이미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글쎄요. 그 시장이 진짜 코로나19 때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그래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3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좀 담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조급해져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사실 뭐 웬만한 거는 들어가면 수익이 잘 나는 편이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걱정은 하는 거죠. 다 현금 다 쓰고 걱정은 하는데 그래도 가겠지 약간 이러면서 좀 즐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물어보기 전에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직 안 간 애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뭐 2차전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약간 바닥에 누워서 쭉 붙어서 가는 애들. 근데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 1년 차트를 보면 5월달하고 4월달, 5월달, 6월달에 거의 플랫하게 살짝만 오르고 횡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특히 5월에. 네. 그러다가 오늘 하루에 쏜 거예요. 18%를. 요때 6월달부터 살짝 오르다가 요 20만 원 선 넘으면서 그냥 한 번에 3만 원이 올라버렸어요. 3만 7천 원이. 자, 그러면 언급했었던 요런 삼성전자, 현대차, 삼바 차트 보여줄까? 삼바 봐봐. 1년 차트. 지금 1월, 2월, 3월, 4월. 조금 내려주세요. 아하. 자. 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금 쫙 100만 원에 붙어서 못 가고 네. 있는 요 조금 답답하죠. 삼바 플러스 셀트리온 플러스 제약바이오 요런 애들의 기회가 하반기에 이제 온다. 얘네가 안 가고선 레벨업 안 된다. 어떠세요? 3전, 제바, 일단 아까 2차전. 제가 오늘 변곡점이 아까 크게는 이제 네이버 포함해서 AI 이렇게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이버 말고도 다른 것도 코난도 오르고 솔트루스도 오르고 다 예, 이렇게 예.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저기 그 자금 흐름이 조금 다르다는 게 현대차, 기아차는 많이 안 올랐지만은 안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저기 뭐가 올랐냐면 며칠 사이에 현대 글로비스하고 모비스는 오늘도 엄청 올랐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 한 4, 5% 이상 올랐을걸요? 어저께도 오르고. 그래서 가능성이 자동차에서 관세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은 자동차도 있어 보여요. 아까 지금 뭔가 갑자기 훅 해갖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언급하는 애들 중에서 기회가 있는 애들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원천 얘기할 때 2차 전지 이런 걸 먼저 제약 바이오 얘기 안 하고 제가 자동차 그게 그 저기 지배 구조가 됐다 아니면 그 관세 막판의 변화로 인해서 가장 오늘도 이쪽이 확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만? 아니 일단 자동차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6만 4천 원까지는 오 예. 갈 수 있는데 원래는 2분기 실적을 체크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2분기 실적 관계없이 갈 수도 있어요. 관계 없죠.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펀더멘털 일단 이렇게 제끼고 갈 수도 있는 수급이 네. 패시브 수급이 외국계에서 조금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별로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시작됐겠는데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1380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아마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수그러지면은 아마 그것이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어갖고 자동차 삼성전자 한 6만 4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한 15% 오른다고 가정해서 PER 10배 치면은 그 6만 4천 원이에요. 내년에 어닝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한 몇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까지는 외국인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수급의 힘으로도 밀어붙일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두 개 해결된 거잖아요. 예. 그 제약 바이오하고 그 2차 전지 그거는 금리 인하 관계되니까 그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네. 저는 뭐 삼성전자는 어쨌든 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목군들이 상승을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상승의 피날레를 요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외주 쪽을 관심을 가져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랑 기아가 현대기아.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최근에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상법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작년 쪽에서 이제 밸류업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게 사실 반도체랑 여기 자동차거든요. 근데 요즘에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법 개정에다가 요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도 한번 했고 좀 좋아졌죠. 이전보다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배당 분리과세까지 터지면 요런 애들이 진짜 확실히 좀 터져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수익금을 많이 내셔가지고 이제 그 수익금을 잘 이렇게 좀 모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네. 요런 종목군들을 좀 차곡차곡 모아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대신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에 꼭 몰빵을 하신 그렇죠. 다음에 그게 제 맛이지. 네가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남 탓하는 게 그게 또 맛이야. 그거 하지 마시고 그게 제 맛인데.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네. 그거 하려고 이거 듣는 거란 말이야. 조금씩. 제발 조금씩. 30번 나눠서 아니, 30번에 100번 정도 나눠서. 30번 분할. 100번 분할 매수. 100번. 100분할 매수. 100번도 분하다 200번. 네. 돈은 벌고 싶은데 네. 내 탓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너도 내 의견에 동조했지. 그러니까 이거 보는 너 거란 말이야. 때문이야. 만약 그런 거면은 그때 도파민 대형주는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참을성 있게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낮은 걸 해야 돼. 절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꾹 갑자기 터지는 거. 어보브, 뭐 코난 오픈했지. 근데 그렇게 했다가 한 5년, 한 2년 동안 마이너스 30% 헤맬 수도 있지. 예. 그런 거 각오하고 하는 건 되는 거지. 근데 장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까 예. 현대차, 기아차는 별로 안 갔잖아요. 외국인 좀 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모비스부터 건드리고 글로비스 갔거든. 예. 글로비스는 어저께 좋은 뉴스 나오면서 더 산 건데 그 삼성전자 오늘 갔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뉴스 나니까 그냥 처맞히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모멘텀 있으면 붙으려고 해. 붙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야. 달바도 달바 글로벌. 오늘 화장품 어저께 오늘 뭐 이렇게 날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 혼자 10몇 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수급이 이제 웬만큼 모멘텀 붙이면 갖다 붙는 거예요. 뭐 2천억, 5천억 이하짜리 말고 웬만큼 되는 거는 한 몇 조 되는 거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대형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중형 밑에도 중형짜리에서도 더 갈 게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은 생각보다 세게 가는 거예요. 세게 갈 수 있다. 네. 3천이 아니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오. 다만 환율하고 전쟁이 이슈인데 전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외국인이 네이버만 1,600억 샀네요. 그거 엄청 산 거예요. 삼성전자 2,200억 샀고. 네. 알겠습니다. 양말님께서 네. 예. 이 맛에 봐야죠. 클로징. 예. 현대오토에버 네. 고마워요 명행. 역시 명행이 무릎에 파는 거 줍줍하는 게 진리예요. 2배 가자. 오늘 9% 올랐죠? 축하드립니다. 이 맛에 지난주에. 보지. 이 맛에 보지. 지난주에 내가 하창원 본부장님 때문에 로봇 택시 나온다고 노래를 불러서 내가 그럼 오토에버 사야지 편입했다가 네. 석패를 제가 네. 근데 22일이니까. 예. 맞아, 이게 밀어졌으니까. 요번 주부터 하는 게 맞죠. 맞지. 아니야, 이거는. 오늘 편입할 수도 있는데. 하창원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양말님 축하드립니다.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거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700억 정도 코스피 현물에서 샀고 기관도 1,300억 사는데 동조를 해줬고 코스닥에선 조금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이 770억 팔았지만 기관이 440억 사고 선물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네. 오늘 수급은 월, 화, 수 그리고 지난주까지 좀 이어서 연속성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들어오고 좀 주력 산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어쨌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장 역할을 해줬던 게 또 네이버기 때문에 뭐 이들이 좀 수급 집중된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양매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집중 매수하는 쪽들이 조금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주도주에서 좀 매도를 해서 조금 이제 안 오른 쪽 그리고 좀 밑에서 기어다니는 종목군들을 좀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은 오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푸메도 팔고 해서 삼성이 없었는데 어쨌든 요게 들어온 건 좀 의미가 있고요. 요즘에 하이닉스 쪽으로 진짜 많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 팔아봐야 여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여기 보면 300억밖에 안 팔잖아요. 그래서 여기 500억 팔고 있고 들어온 게 7조가 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좀 주력 산업군에서 어쨌든 수급 이탈이 안 나가고 삼성이든 하이닉스는 여기 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올라와 있고 하면은 뭐 수급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로 가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가 다 해먹었죠. 플랫폼과 AI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특히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 뭐 다 갔습니다. 네, 그 신플랫폼. 연결고리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대주주, 그 다음에 같이 뭐 하거나 아. MOU를 맺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사업을 해봤었던 그런 전력이 있거나 아. 요런 쪽들은 거의 다 한 10개 중에 8개는 상한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로 그냥 아예 다 쏠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그룹 좋았죠. 그 현대차보다는 이렇게 좀 지배구조나 이런 쪽에 있는 쪽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쪽은 이제 뭐 비올 공개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게임 쪽이 오늘 좋았어요. NC소프트가 뭐 8% 9% 장중 올라가서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중국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살아나려면은 MMORPG가 대박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네. 콘솔이 대박이 난다거나 두 개가 하나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모바일 시장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일본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을 뺏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콘솔을 확실하게 가져가거나, 그거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힘을 아주 많이 좀 내줬어요. 그래서 네.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군들이 막 18%, 19% 막 이렇게 급등도 해가지고 좀 오늘도 순환매 흐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는 뭐 플랫폼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원전 궁금합니다. 이게 에너지가 빠지면서 오히려 원전이 조금 더 수혜를 받는 느낌?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일단은 뭐 미국 쪽 법안 때문에 좀 국내 에너지 쪽이 별로 안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엄청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좀 차익이 나와서 오늘 좀 물량 소화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2, 3거래 보면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점에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7만 원대가 나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고, 어쨌든 에너지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원전이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다. 다만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정도는 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은 지금 원전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정책에서 또 원전이 후순위거든요. 네. 재생에너지가 또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해외 기업이랑 믹스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좀 이제 나 선택 잘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변압기, 계속 말씀드리는 그냥 초과 변압기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오늘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수석 배출한 네이버 실적 상향 기대감에 주가 급등. 다른 기사에서는 폭등으로 샀습니다. 폭등. 예, 이단 호재로 52주 신고가.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다올투자증권 리포트 요거는 아침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네이버 TP 목표 주가를 24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매출이 10% 증가, 영업이익은 11% 증가. 요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홈피드, 그러니까 네이버 딱 켜면은 이 메인 화면 뜨잖아요. 네, 뭐 거기서 뉴스 뜨고 뭐 이런 것들. 예, 개인 맞춤형 컨텐츠로 밑에 뭐 뜨고 막 그런 것들. 저도 이거 메인 화면 딱 뜨면 밑에 살짝 걸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클릭을 하고 싶게 약간 맞춰서 뜨더라고요. 이상한 게 막 뜨죠. 네이버에서 야구 뜨면 안 되죠. 맞춤형으로. 저는 이제 경제, 환율 뭐 이런 거 뜨죠. 네, 매크로. 지적인 거. 네, 지적인 거. 고급스러운. 그렇지. 예. 네. 어쨌든 이런 콘텐츠 추천 기능 효과가 좀 지속이 되고 네.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을 24에서 28로 상향 조정. JP모건도 있었어요. 네이버 목표 주가를 25에서 27로. 특히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김양호 본부장님도 동의를 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 요게 이제 정부 주도 AI. 정부랑 네이버랑 합작해가지고 무언가의 결과물을 내놓는 요 전략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특히 이제 하정우가 예, 오빠 진짜 잘할 수 있어. 오빠 진짜 잘할게. 예, 이런 하정우 센터장이 네. 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기대가 고조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네. 네. 일단 네이버만 올라간 게 아니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올랐어요. 근데 일단 이분 오시면서 저기 네이버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 LMM을 만들 AI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요것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요거 기사 보셨나? 아침에 보셨나요? 어떤 거요?
볼까 4페이지. 네, 4페이지, 페이지 4. 네.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요 서브레인 AI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여기고 그 이번 주에 월드 베스트 LML 개발을 위한 정예팀 선발한다는 공고를 내고 연내에 모델 개발을 어디서? 정부가 정부에서 AI 국가대표 뽑는 거야. 그래서 그 5개 기업을 뽑아갖고 GPU 데이터 인력을 뭐 다 주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래갖고 1936억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게 아마 저기에 왜 지원을 해요? 연봉을 많이 주나? 아니 그 회사에 GPU나 데이터 없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한테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업체들 중에서 5개 기업을 모아갖고 2년 정도 마음대로 GPU 써라. 국가가 해서 해줄게. 이런 식의 그 선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사에 보면은 얘기되는 게 당연히 네이버도 얘기되고 LIG AI 연구원, 코난 테크놀로지 이거 찾아봤는데 업스테이지인가? 스테이크 빠졌네. 뭐 또 기타 등등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하면 전반적으로 훈풍이 싹 분 거예요. 아,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같이 올라갔군요. 맨 위에 낸 거는 이제는 그 아까 저기 JP 모건 얘기한 거 27만 원 그거 같은 내용이고요. 주가는요. 이게 네이버가 안 비싸다고 얘기는 했는데 모멘텀이 없었잖아요. PER이 16배 정도, 15배 정도 머물다가 간 건데 과거 보면은 20에서 25배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언니에다 20배를 치면은 내년도 언니 20배 치면 그게 한 30 한 얼마 나올 겁니다. 20배 치면 20배 치면 한 28배 정도 28만 원 나오고 글쎄 목표 주가 그 정도 치는 거고 한 25배 하면 33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20만 원 후반에 3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는 멀티플을 부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투자가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커머스하고 광고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 하면은 아무래도 광고도 늘어날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실적도 부각되는 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모멘텀이 제대로 붙었다 싶으니까 이제 오늘 뭐 5%건 6% 그냥 바로 사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모멘텀이 제대로 붙었다에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요 질문을 드리면서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모멘텀이 제대로 붙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요 질문에는 당연히 예스가 나와야 돼. 뭔데요? 뭐냐? 네. 아까 네이버 43에 사신 우리 지윤이 누나. 김지윤님. 지윤님. 네, 네이버 43층 김지윤님. 네이버 그럼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요? 이거 답해드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투자자 중에서 이미 들어간 게 뭐 20%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물려 있다. 물탈 필요 없죠. 다른 기회가 또 있는데. 모멘텀이 제대로 붙었잖아요. 그것만 갖고 그렇게 목숨 걸지. 자꾸 한쪽에 하면은 다른 기회를 볼 여유가 없어. 이거 갔으면 다행이다. 30만 원까지 내버려 두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안 그런가요? 30만 원까지 보면 지금 물 타면 그래도 뭔가 찾을 수 있지 않나?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잖아. 현대차, 기아차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모멘텀이 여기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꺼져.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없다는 거지. 여기 오늘 18% 올라간 것이 바로 또 내일 모레 뭐 한 달 사이에 또 18% 올라간다 이런 누가 보장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나 큰 기업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야 이거 시가총액 40조면은 포트에서 갑자기 이게 올라가면요 오늘 하이닉스가 4% 올라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말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그 공매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최근 한 달 동안에 공매도가 1,900 이상 있었거든. 근데 단가가 아마 19만 원, 20만 원 안 짜릴 겁니다. 갑자기 이거 올라가면은 그거 사야 돼. 그러니까 그 수급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 물타기 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갖고 계시면 충분히 잘 된 거죠. 알겠습니다. 빨리 커트하라고 우리 땅비님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본호님 얘기 들어보고 결국은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요랑 그럼 신규 진입해도 될까요랑 어차피 비슷한 질문이에요. 나는 카카오를 지금 사고 싶거든. 아까 얘기한 그런 걸로. 근데 물타기 하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지.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하창호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타기를 할 거면 제발 떨어져 있을 때 하세요.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초입 부분에 하거나 다 끝나갖고 다 올라와놓고 추가 매수를 하면 그 추가 매수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그러면 덩어리 커져서 나중에 빠지면 그때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음표고요. 차라리 오늘 이제 네이버가 올라갔을 때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막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네. 저라면 그런 종목을 그냥 트레이딩을 해서 트레이딩 한번 시도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금으로 네이버를 까겠습니다. 그만큼. 전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다른 쪽으로 네.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여미사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하창환호에 탑승합니다. 반도체가 하반기에 간다라는 의견에 저는 감적으로 탑승하거든요. 네. 감정? 네, 감적으로. 감적으로. 동물적 감각, 야수 본능. 인스팅크트. 예, 이 베이직 인스팅트, 오케이. 원초적 본능. 그래서 반도체 가면 거기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안 간 애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총이 너무 작아서 어떤 거? 누구지? 뭐 소개시켜드리기 좀 그렇지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아직 안 갔어. 차트 보이죠? 네. 지금 이게 4월, 5월, 6월 차트야. 횡보죠? 네. 알체라 이제 조금 갔어요. 예, 지금 뭐 2,000원에서 3,400원. 꽤 갔는데. 아니야. 요거 요런 거 생각하면 안 갔죠. 이거 삼성물산 이런 거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네. 알체라 그리고 오픈 엣지 코난 이게 다 그거잖아요. 코난 한때 테크놀로지. 그 AI 열풍의 주역들. 맞아요. 네. 이거 봐. 코난 테크놀로지도 덜 갔지. 이스트 소프트. 왜 덜 갔지를 자꾸 봐. 이스트 소프트 안 갔잖아. 이거 안 갔잖아. 안 이스트 갔네. 소프트.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 좋잖아. 한글과 컴퓨터. 예. 다 걔네네. AI 그 관련해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아니더라도 얘네는 그럼 괜찮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 중에서 네. 선택을 최대한 하시는 이득이지. 거죠. 아. 선택을 해서 저걸로 해서 수익을 본 다음에 네이버를 그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 이 물타기를 자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내가 마이너스 50%다. 요거 뭐 50% 너무 과한가? 30%, 30%다. 요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로 떨굴려면은 물타기를 그 큰 덩어리 한 3번, 4번은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5천만 원 깔려면 1억 5천에서 2억을 추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5에서 6% 정도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겨우 그 정도 해야 그 정도로 돼요. 근데 예. 그렇게 물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네. 땅비리님도 2,000원 보내주시면서 빨리 넘어가라 그러고. 시간 성킴님, 체크해주시네요. 네, 성킴님도 2,000원 보내주시면서 네. 네이버로 20분 때울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거 상승 섹터 딱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원전 얘기했고, 요거, 이거 하락 섹터 있겠다. 넘어갈까요? 현대그룹주 요거는 김정일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어서 네, 요것도 맞아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는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걱정이네요. 힘내세요. 하창원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삼전이 2, 6, 3 가는 때부터 하창원은 이제 만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깁니다. 표정이 이제 웃는 하창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거 7월 초에 7월 초에 바로 될 수도 있어. 네. 62,400원. 그거 알면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이 3,200, 100으로 바로 가느냐 지금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하나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변곡점에 싹 보여줬어요. 전쟁이 나고 거기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 다치고 하는데 네. 관계 없는 거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속으로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3천 오른 동안 지금 3천은 못 가서 지금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5% 오르는 거는 예. 하이닉스가 한 저기 10% 오르는 거고. 예. 그러면 그 뭐지? 그 어디야? 쟤네 누구야? 저기 네이버. 음. 네이버가 그렇지 네이버가 그 상한가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네, 예. 7월 초에 바로 간다 이거죠. 두 가지 있어요. 6월 25일 날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10월 초 언제지 뭐 금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잠정 실적 있잖아요. 잠정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그게 안 좋은데도 그걸 딛고 넘어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전쟁은 그 전에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그럼 지금 삼성 사야겠다. 삼성 사야 돼. 지금 사야겠다. 6만 원부터 시작한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창원 본부장의 하락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주 빠졌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 좀 안 좋았고 비트코인은 나뉜 것 같아요. 비트맥스 같은 종목은 날라갔는데 뭐 또 나머지 부분에 좀 차익이 나온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는 같은 이슈로 3거래일 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지주도 조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난 있지. 있어요? 네. 뭐 저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명박대전에 편입을 하려고 이 합니다. 중에 하나? 예. 없는데? 저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중에서 기회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삼성물산 하려고 그러죠.
오 역시 나랑 결이 맞는다니까. 지주회사 살짝 같았어. 목금. 네, 왜 이렇게 있잖아. 삼성을 써? 목금. 왜 그런지 지주사랑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해요? 본인이지. 아니죠. 저는 저 전문가가 아닌데요. 아니, 본인이 선택한 이유를 해야죠. 예. 말씀해 주시죠.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오늘은 왜 떨어졌습니까?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거 좀 해봤는데. 네. 이유 없습니다. 아 저는 네. 왜 그러려고 했냐면 사실 지주사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목금 동안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네. 조금 다시 불거질 때가 됐다고 보고 왜 무슨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네. 귀국을 했고 아.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저 이슈를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일정을 목금에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산이나 HD 현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물산, HD 현대, 스퀘어 그리고 뭐 GS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2주 쉬었잖아요. GS, 삼성생명, 네. 물산, 화재, 현대 쉬었잖아요. 차트가 다 비슷해. 그래서 여기 스퀘어 근데 조금 더 쉬어야 되는 차트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이번 주 갑니다. 예, 목금. 그래서 약간 지주사가 괜찮지 않을까. 그냥 오늘 빠진 거는 사실 차익 실현. 다른 애들이 가니까 증권 이런 애들은 좀 쉰다. 이런 생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봐 동의하잖아. 100% 동의한다니까. 뒷 얘기는 없어요. 그냥 동의로 끝인가요? 네. 왜냐면 지주사 거의 끝물이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지났긴 했지만 지주사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나도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집었을 때 올라가는 그런 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끝났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법이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주사의 매력도가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뭐 PBR 0.5배, 6배, 뭐 7배까지 올라온 종목군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전처럼 다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상법이 지주사를 뭔가 사고 싶게끔 결과가 나오면 뭐 PBR 1배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얘기한 것처럼 살짝 좀 빨리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고 약간 지지부진한데 뭐 똑같아요. 요거 사신 분들도 다른 거에서 먹을 게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잠깐 팔고 다른 데 갔다 오는 거죠. 오늘 아마 요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콜마홀딩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콜마홀딩스. 저는 오늘 그게 눈에 띄었는데 콜마홀딩스 뭔데? 그 경영권 분쟁? 이거는 먹음직스러운 노래죠. 아주 먹음직스러운. 콜마홀딩스. 네. 남매 갈등에서 부자 갈등으로. 네. 근데 시총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 B&H 대표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부자 갈등으로 확산하면서다. 그러니까 모든 집구석이 다 똑같아. 예? 이제 오빠하고 동생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네. 이제 부모님이나 특히 아빠가 이제 한쪽 편 들어줘. 야 그만해라. 이거는 얘 줘.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화나서 집 나가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콜마홀딩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는 거. 김영현 본부장님도 저 중에서 하락 섹터 중에서 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었죠? 아까 지주사, 삼성그룹, 바이오, 재생에너지, 비트코인. 바이오도 특별히 저게 많이 빠졌나요?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은 거는 그 약가 있잖아요. 전체적 미국 시장은 약가 관세 그거 그 품목 관세 그 곧 나온다 그런 얘기 계속 있어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지금 조금 쉬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나 FOMC 내일 아침이죠, 새벽이죠. 그거가 좀 흘러가고 그거 충분히 흡수가 돼야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시간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개별 뉴스 같은 거 너무 많이 빠지면 올라오고 아니면 다시 또 수그러들고 알테오전도 그렇고 그런 패턴의 연속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더 나쁘다기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조금은 뒤처지죠. 현재. 사실 오늘 떨어진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사실 뭐 태양광 요런 애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신재생. 뭐 그런 하나솔루션 요런 애들 좀 빠졌고 근데 태양광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네. 엄청 많지는 않을 거고 거기다가 지주사
뭐에다가 제약바이오 요 정도인데 그리고 플러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 정도 그 정도인데 이거를 뭐 빠졌다 그래서 엄청 타격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요 들어서 정도는 그렇죠. 예, 요 정도로 좀 넘어가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헤임달님께서 아까 똥촉의 선택, 예, 그래서 지주사 뭐 이런 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는 첫 번째 말했던 콜마홀딩스랑 네이버가 많이 있었고요. 일단 오늘 산일전기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과 목표 주가 상향도 나왔고 또 증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맥스 이제 9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속 제가 이거 하는 짓이 와. 스트레이티지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저점에서 한 300%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비올 오늘 공개 매수 있었어요. 이제 자진 상패를 위한 공개 매수 추진을 했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로 넘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헤어포유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네, 해주세요. 저 헤어포유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더우면 두피에 열이 빡 오르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두피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렇게 언제 어느 때나 두피에 뿌려주시면요. 상큼한 향과 함께 머리도 지킬 수 있고 트러블도 잡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제가 한 3,000개 향이 좋다고요. 3,000개 한정 수량을 들고 왔는데 택도 없이 네. 조금 많이 팔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 택이 없어. 잘 안 팔렸어 많이. 많이 안 네, 팔렸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분 정도 사주셔가지고요. 80분. 100번째 사시는 분, 150번째 사시는 분, 200번째 사시는 분께 예.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무슨 주식 책이죠? 책. 주식책. 네, 주식 뭐 계좌 그것도 혹시 대박나세요, 작가가 박하윤인가요? 그건 아니고. 아니고. 예. 네, 열심히 써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거든요. 회사가. 네. 우리 본부장님 좀 도와주세요. 향기가 이거. 좋아요. 향기도 향기가 좋죠.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머리 덜 빠지지 않았나요? 이거 한 통 쓰셨다 그랬는데. 안 썼으면은 머리가 더 빠졌겠지. 아, 내 나이는 이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은 거거든요. 맞아. 괜찮아요. 맞아. 시원하고 좋고. 네. 다른 것도 여기서 광고 많이 했잖아요. 몇 가지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유니크해. 유니크. 진짜요? 오. 약간 젊어지는 느낌. 더 해주세요. 약간 젊어지는 느낌. 더 젊어져요. 다른 거는 약간 좀 이제 엘레강스인데 엘레강스. 이거는 라이블리 이게 라이블리.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사진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네, 사진 한번 저희 보여주세요. 사진인데요. 예.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져. 이게 박하윤 머리예요. 진짜 여러분 엉망이죠.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와.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머리가 진짜 하루에 와. 계속 빠졌었는데 요거 쓰고 요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바뀌었으니까요. 이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이게- 이쪽이 특히 저는 왼쪽으로 머리 가르마를 타기 때문에 예. 여기가 진짜 많이 비었는데 볼판이야. 근데 지금은 빽빽합니다. 지금 빽빽해졌어요. 예. 그리고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빽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셔서 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헤어포유. 근데 이상하다. 채팅창에서는 2개씩 샀다 그러는데 80개밖에 안 발렸다고? 80분이 사셨어요. 80분이 사셨어요. 100번째 분, 150번째 분, 200번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ir for you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립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뉴스 보러 갈까요? 뉴스 보러 가볼까요? 하차원 본부장님. 네, 뉴스는 뭐 결국엔 AI 얘기가 일단 준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네이버도 가서 추가로 이제 뭐 R&D나 뭐 이런 재정 확대를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계속 붙으니까 AI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안 관련된 부분도 일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라도 좀 이슈가 생긴다면 뭐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정책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지역 화폐 요 얘네들이 지금 정책주에선 제일 세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는 좀 진지하게. 물론 새 정부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뭐 국민으로서 당연히 다 같이 응원을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차를 열심히 팔겠다고 해서 유럽 가가지고 수소차까지 대통령이 직접 타서 홍보를 했는데 그때 두산 퓨얼셀, 뭐 S 퓨얼셀 뭐 엄청 급등했었는데 사실은 그 기대감만 반영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뭐 저기 언론사에서도 AI 인재는 사실상 한국을 떠나고 있다. 두뇌 수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 그러니까 브레인들에 빠지는 거.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지. 무역 수지, 무역 적자처럼 두뇌 수지라 그러더라고요. 오. 두뇌 수지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 인력 인재 유출 대응이 시급하다. 인재 순 유출이 OECD 최하위 수준.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키워서 외국으로 보낸다. 다 뺏기는 거구나. 예, 이게 뺏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이재명 정부가 AI 전략, AI 강국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냉정하게. 김장현 본부장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예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잘 나오는데 김대중 정부 있을 때 20 몇 년 전에 예. 인터넷이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정부가 뭐 깔고 뭐 하고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인재의 힘이 20년 전보다는 훨씬 레벨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잘 지적하시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용두삼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주가는 원래 선반영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즐겨보자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뭐 또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더라도 또 보완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 실무를 오래 했던 분이 그래도 가서 있으니까 그분 그렇게 아마 교수가 가는 게 아니고 실무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아마 드물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여하이 쉽지 않더라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 할 때 그러면 AI 애들 중고등학교 AI 뭐 디지털 교과서 하고 뭐 아니면 단과 대학을 어디 설립하고 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계획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전 정부도 19년, 20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정확히 푸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율하고 하는 그런 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인데 확실히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 예. 근데 당장에 필요한 이 인재들이 나가는 걸 막는 방법은 없어요. 뭐 연봉 많이 주고 아니면 뭔가 해주고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보노님도 여기 기사에 특히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는 사실상 미국이랑 중국의 소수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막대한 자금이랑 인력 투입해도 독자적으로 이걸 개발하더라도 글로벌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단기간에는. 그래서 단순히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도구 선택할 시대는 아니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해결책을 응용력이란 빠른 적응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술, 원천 기술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요거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에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건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기초과학은 우리가 좀 떨어져도 응용과학은 좋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AI에도 잘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은 요 AI 정부의 의지와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반도체에서도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았었던 것들을 결국엔 자체 개발해갖고 국산화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그 갭을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은 저는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강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지금 당장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면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전쟁으로 치면은 과거 우리나라가 막 철검을 못 만들어서 중국한테 막 힘들어하고 했잖아요. 뭐 그럴 때 뭐 우리나라 그러면 뭐 무기고에서 철 안 만들 거예요? 죽어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철기 무기가 생기고 이제 잘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우리나라에서 뭔 기술이냐 이러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께 지금 일본에도 수출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자국에 정말 AI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각각을 잘 활용을 할 거예요. 플랫폼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다 월간 사용자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뭐 잘 되기만 하면 적용되는 거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해봐야 되는 건 맞고 나가야 될 방향성인 거는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200% 동의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한번 정부가 들어서서 컨벤션 효과가 딱 있으면 주가가 기대감으로 팍 튀니까 거기서 또 물려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좀 힘들어 하실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3,200 되고 나서 들어가면은 물릴 수도 있어요. 3,200 되고 들어가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저기 네이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들어간 7월달에 뭐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연말이건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말에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 실망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거가 확인되기 전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참 억울한 여러 가지가 많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 대선 전에는 제가 정말 그 반동분자 좌민준, 네. 예, 민주당의 민준 뭐 좌민준, 이러면서 욕을 맞아. 많이 먹었는데 네. 민준당. 지금 제가 그 아까 두뇌 수지 적자 얘기하니까 야 R&D 예산 누가 깎았는데 그 기사를 얘기하냐 진행자 바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놓치지 않네. 그 난 이러면 진짜 중립이야. 왜냐 왼쪽 오른쪽에서 다 욕 먹잖아. 그럼 난 진짜 중립인 거지. 예, 그렇죠. 아, 욕을 양쪽에서 중립- 나오면 중립이 되는 거야? 그럼요. 중립 호소인 아니에요, 이 정도. 민주당에서도 욕 먹고, 좀 국힘 쪽에서도 욕, 보수 쪽에서도 욕 먹고 이러면 나는 진짜 중립인 거지. 예, 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림을 들고 왔어요. 오늘 사실 매매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비슷하게 맛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대체 앞에서 뭘 어느 걸 먹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마 선택을 잘 못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눈에서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못하는 상황. 아쉽죠. 네, 그래서 침만 질질 흘리는 약간 이런 흐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저 뭐야 누들 빼고는 다 소고기 들어가는 그래. 버거, 자기의 피자, 친구들이 바베큐, 들어간 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 어디로 잡혀갈 건가. 예. 잘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의 한마디보다는 네. 몇 가지 좀 인사이트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일 아침에 연준 FOMC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전쟁이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 FOMC도 안 중요하고 전쟁도 안 중요하고 내일 삼천 간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겁먹어도 필요는 없다. 네. 그 전쟁은 $90로 넘어가거나 미국 그러니까 저기 뭐지 중동에 있는 미국 자산을 저쪽에서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네. 그게 이번 주에 끝나든 아니면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유가가 90도 이상 안 가면 사실은 관계 없어요. 오. 국가가 $90 이상 가면은 미국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쉐일이건 그 사우디건 캐나다, 사우디 캐나다가 증산을 많이 하고 쉐일이 하면은 2, 3개월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테헤란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시장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좋습니다. 쿡포유님께서 네. 미국이 참전을 해도요. 트럼프가 NSC 열고 그거 40분 중요하지 동안 않아요. 40분 동안 중요하죠. 미국이 참전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안보 회의를 했고 네. 지금 CNN 쪽에서는 참전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라고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자체만 가지고 어떤 스윙 팩터가 안 돼요. 벌써 시장이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냐면 그걸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 했는데 실패했다. 그때 이슈가 되는 거지. 아하. 이거 그 해가지고 뭐 하기로 했다. 이건 다 알려준 건데 기울었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안 빠르잖아요. 만약 그게 실패하거나 장기전이 되는 게 너무 뚜렷하면은 주가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6% 빠집니다. 그러면 한국도 한 3, 4% 빠지는 게 맞아요. 그전 리스크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렇게 아마 되기가 쉽지가 않다. 테헤란이 이렇게 반격할 정도가 말뿐이지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고 저는 거기에 배팅합니다. 그래서 90불 이상 가지는 상황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미국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미국이 빨리 친다 안 친다 그거는 걔네 선택이고 이스라엘하고 협의 보는 거지 주가에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예, 연준. 내일 금리 안 내리겠죠.
내일 금리 안 내리는 게 99.2%. 99.9%까지 갔어요. 99.9%. 봅시다. 7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바로 전. 네, 8페이지 핵심인데 예. 7페이지 까고 들어가야 돼. 닉 티밀하우스가 코멘트를 오늘인가 어저께 했답니다. 연준 끄나풀이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하는데 버티는 게 이유가 뭘까? 집에서 혼자 생각했나 봐요. 세 마디로 했어요. 물가 기대 심리가 영향인데 영향. 물가 기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관세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대 심리 올라오면 언제든지 지금에 하도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팬데믹 이후로 사람이 인플레 가능성을 얘기하면 결국은 쉽게 믿었다. 이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금리 인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것이냐는 건데 그 다음 장에 내일은 금리 인하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그널이 중요한데 그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주고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예. 점도표라는 것이. 그 당시에 금리 인하 2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 1번밖에 못 해요라고 점도표가 위로 올라갔다. 예. 그럼 이건 매파적이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내일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임팩트가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에 아니면 미국 장. 미국도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은 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QT를 중단한다든지 SLR 규제 완화의 내용이 나온다면 이건 전제인데 이게 나오면은 오히려 buy on weakness로 볼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번이 된다고 커멘트가 나오더라도 QT 중단이나 다른 걸로 네. 매를 한 대 때리면서 눈깔 사탕 입에 딱 넣는 그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서 고체 금리가 많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봤자 한 2%도 안 되는 임팩트고요. 미국이 2% 해봤자 한국은 1% 이내입니다. 그 정도는 감내하고 들어가야죠. 2,970까지 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끝. 알겠습니다. 내일 거기 나오세요? 월모브? 내일은 안 나오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클벨에 나오시니까. 네, 클벨에 또 오프닝 벨렛에서도 나오세요. 거기서 먼저 말씀해 수요일 주시면. 빼고는 데일리로 출연하시고. 근데 꼭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었죠. 네네. 불만이 있어요. 네. 내가 없는 수요일 날만 고기 먹더라. 맞아요, 소갈비. 짜증나게. 오늘 오늘 맞아요. 오늘. 소갈비집 진짜 맛있었어요. 어휴.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 준비돼 있어? 아니요, 저희 이제 광고로만 준비가 돼 있어요. 먹는 거 아침에 먹으셨다고 하니까. 남의 광고는 막하네. 아니, 뭘 맡겨요. 광고 준비되어 알겠습니다. 있다고요. 김장현 본부장이 말씀하신 네. 소갈비. 오늘 진짜 아침에 맛있었습니다. 배고파. 그 여미사님 거 제가 다 뺏어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채팅에 맛있어요. 일단은 잡내 안 남, 어. 고기 맞아요. 부드러움. 네. 세 번째로는 매콤 달콤 소스. 어. 그래서 약간 매운 갈비찜인데도 안 매웠어요. 오, 보로님은 좋다. 조금 매워하셨는데 네, 저는- 원래 매운 거 못 근데 드시는 여기 거예요. 보니까 맛을 선택 가능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간장, 매운맛, 혼합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800g짜리를 4팩, 그러니까 3.2kg예요. 근데 이게 49,800원. 오, 괜찮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 1차적으로 조리 완료돼가지고 나가는 거라서 네. 해동 후에 졸이기만 하면 진짜 요리 끝. 오, 너무 좋고 네. 이거를 또 야채 같은 것도 넣으셔가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좀 시켜 먹어보면은 주로 이제 야채를 따로 넣어서 양념을 좀 더 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햇섭 인증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냉동 보관이고요. 정통 양푼이 스타일 소갈비찜입니다. 간장, 매운맛, 혼합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49,800원 황장군 소갈비입니다. 아, 자, 그리고 요 앞에 보이시는 네. 선풍기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서 진짜 더워졌어요. 근데 에어컨을 키면 추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콧물 나고. 네, 콧물 나고. 그래서 저희가 MN 저소음 무선 선풍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본체 리모컨 충전 어댑터까지 드리고요. 화이트랑 베이지가 있습니다. 핫딜가는 79,000원 저희가 오. 싸게 가지고 왔고요. 이게 만드는 데가 삼성전자 ODM 제조하는 공장이어서 오. 품질 자체는 아예 그냥 딱 보증이 되어 최상급. 예. 무상 보증 2년이고요. 대용량 배터리 4,400 메가암페어. 네. 그래서 최대 24시간 그냥 사용하면 돼요. 하루 종일 그냥 무선으로. 하루 종일 그냥 무선으로 오, 너무 사용하면 좋다. 됩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예, 감성적인 발뮤다 스타일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깔끔하네요. 예, 바우뮤다 스타일. 예. 자, 그래서 요 MN 선풍기랑 황장군 소갈비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람보르미니님께서
하보노 요즘 실시간 스트리밍 너무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어요. 대화식으로 올려주시는 마감 후 포인트도 읽기 편해서 이해 쏙쏙이에요. 요건 어디서 하시죠? 요거는 그 네이버의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쳐주시면은 예. 제가 이제 좀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예전보다. 네, 그래서 자료도 뭐 공개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도 스트리밍을 좀 종종 하고 있고요. 와. 일단 장중에 요 3% 끝나고 또 이제 한 30분 정도씩은 거의 맨날 하고 있죠.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채팅 형식으로 또 마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니까요. 관심 예.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박대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명박레서 와와와와 이제 명박대전. 민트가 9승, 네. 제가 6승입니다. 그래서 민트가 이번 주 이기면 명박대전은 끝이 납니다. 예.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의 누적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민트는 한화 시스템 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민트가 6% 수익률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나겠네. 예, 한 4%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도 명행이 잘 따라오고 있네요. 따라오고 있다고요? 예. 예. 자, 그럼 민트는 오늘 뭐를 편입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네이버를 가보려고요. 네이버? 네. 가는 김에 예, 갑니다. 네이버. 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까요? 네이버 아까 신규 진입은 좀 힘들다고 하시지 않으셨어?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요번에 첫 종목은 둘 다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요 두 번째는 저희 변수를 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 말래. 짜증난다고. 김양호 부장님. 네이버 아까 좋은데 이제 그 공매도 한 게 한 2천억 정도가 그 걔네들이 손해가 한 20만 원 이하에서 오늘 확 올라가면서 불이 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까 FOMC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특별히 건드리지 않으면은 네. 한 이틀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근데 요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걸 고른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일단 지금 뭔가 이 기세가 붙었다. 그러면 한 번 한 목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베팅도 있긴 했지만 네. 제가 명박대전을 좋아하거든요. 예. 어느 한 면에서는 내가 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골랐습니다. 조롱한다 이거지.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은 아예 생각 안 하셨어요? 다른 다른 종목은 건 네 없었어요? 생각하지 재밌게 않았습니다. 하시죠. 그럼 민준 씨가 거래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오늘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총이 살짝 모자라거든요. 한 1,500억 정도 모자라요. 1조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뭐가 해볼까 있지? 합니다. 거의 같은 결이긴 하네요. 사실. 한컴? 맞습니다. 근데 네이버와 뭐 AI 거의 같은 결이긴 하죠. 네이버랑 같은 결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예, 네이버는 종목 자체가 영어고 이거는 종목 자체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아이고. 예, 한컴 그래서 같았어. 한컵 한글과 좋잖아요. 컴퓨터. 시총 8,300억짜리인데 네. 원래는 사실은 저 지주 살라 그랬어요. 근데 네이버를 골라버리니까 네. 이거는 뭐 만약에 가면은 그냥 끝날 것 같아서 한컴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상대편까지. 받아들입니다. 예. 네. 한글과 컴퓨터 대 네이버 이거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리고 뿌뿌빠빠님이 이러고도 민트 이기면 형들 아니지. 괜찮겠네요. 한컴 잘 골랐죠. 이거 봐. 지금 여론 좋잖아. 이게 여론 좋잖아. 한컴. 예. 저거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가지고 갈래요. 가져가요? 나도 두빌 가져가지. 전 가져갈래요. 예. 그럼 두빌하고 한글과 컴퓨터, 한화 시스템이랑 네이버 네.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AI 소프트웨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여곡절 뭐 이래저래 해도 결국 시장이 거의 매일 오릅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도 양봉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